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12월 8일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 어제까지 신규 매수된 종목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오늘 한 종목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종합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매수가 된 종목은 바로 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인콘은 어제까지만 해도 강한 상승 추세 중에 있었고 주가도 고점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매수를 걸어 놓았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예약 매매를 걸어 놓을 때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단지 제가 한 행동은 내가 매수했을 때 어떤 유리한 구간 그 정도부터 이 정도부터는 밀리더라도 내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했을 때 대부분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구간에 여러 개의 매수 주문을 넣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매수가 된 것 뿐입니다. 물고기가 잡힐 만한 구간에 낚싯대를 여러 개 펼쳐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8일쯤부터 이 종목이 쭉 상승을 했죠. 그때부터 이렇게 기준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오늘의 저점이 대략 이 큰 추세, 큰 상승폭에 대략 0.5만큼, 절반만큼 거의 하락한 부분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그 기간이 길죠. 이렇게 상승하고 눌리고 조정 이후에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큰 추세에서는 이 부분이 절반 정도의 눌림 자리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이 돈 들어온 날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상승한 후에 거의 절반만큼 오다가 절반까지는 오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면 그 절반 자리는 깨진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래에서 저는 매수를 걸어 놓았었고 반등의 매도가 된 것이죠. 이 종목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든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 거고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계속 이야기했던 이 최대 거래량과 신고가를 가는 종목, 그것과 이 종목이 존슨앤존슨 백신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승폭의 절반 이하에서 매매를 진행을 한 거죠. 매수할 때 참고하는 것이 약간 더 있긴 한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매매를 한다는 거죠. 1분봉으로 보면 3,500원에 매수가 되었는데 거의 VI가 걸렸었고 풀리자마자 3,850원? 이 정도의 매도가 됐습니다. 거의 아마 한 1분? 1, 2분 정도 만에 거의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실 게 전혀 없는 게 저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고요. 매수가 되자마자 제가 한 것은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걸어놓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도를 걸어놓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이걸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밤에 생각해 놓은 그 계획대로 평소에 해오던 그 매매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코는 수수료 제외하고 대략 9.5% 정도 수익이 났고요. 이렇게 매매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매매 복귀해드린 SY라는 종목도 유상증자 권리락 맞고 무상증자 권리락도 맞고 매수하고 계속 물리면서도 원칙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원칙대로 그냥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종합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지난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그때 이 급락이 나오고 회복된 구간을 이 구간은 특수한 경우니까 이 구간을 제외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저점이 있고요. 여기서 고점이 나왔죠. 그 이후에 상승 하락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쪽 저점부터 쭉 상승을 해서 현재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한번 그 상승 폭의 기준을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구간부터 쭉 상승을 하고 이만큼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조정 폭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만큼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나온 폭은 이렇게 갖다 대보면 상승한 폭의 절반만큼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온 게 보이시죠? 이만큼 상승을 하고 절반만큼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줬던 만큼 비슷하게 또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한 폭도 그만큼 비슷한 폭으로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정도보다 약간 더 되는 그만큼 폭으로 조정이 나왔고요. 그러면 또 상승한 구간은 이 폭의 현재 상승폭이 또 2배만큼 됩니다. 이 정도. 이 폭하고 이 상승폭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 이 앞에서 올라올 때 상승한 폭의 절반만큼 조정이 나왔으니까 지금도 상승한 만큼의
절반만큼 조정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 하나 가정을 하면 대략 조정폭은 850포인트 정도 되네요. 850포인트. 코스닥 지수 850 정도가 850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것을 일단 예상을 해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21선을 기준으로 엔벨로프라는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이격이 발생했을 때 되돌림이 나오는가를 예상하기 위한 그런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상승을 쭉 하다가 21선 이하로 하락을 했죠. 그때 조정한 구간은 요 파란색 선, 요 선과 요 사이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쭉 상승을 하다가 또다시 요 첫 번째 파란색 선 요 사이 구간,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21선 위로 상승을 하다가 이번에는 요 다음 칸, 요 두 번째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21선 부근까지만 반등을 하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에는 하락 추세에서 요 두 번째 구간까지 또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번 조정을 예상을 할 때 약간 깊은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선이 이렇게 될 건데요. 그러면 조정이 이 정도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격을 가지고서 예상을 한 건데요. 이렇게 예상을 할 때에도 조정의 폭은 대략 850포인트 이 정도 구간이 되죠. 그러면 매매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만큼 매수를 할지 계획을 세워놓는 게 좋고요. 정해놓은 비중만큼 매수를 할 때 이왕이면 더 아래쪽에서 비중이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평단가가 그만큼 낮아지니까요. 얼만큼 하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예상을 해놓으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고 이 구간까지 하락을 했을 때, 미리 예상해 놓은 구간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다른 종목들도 매수를 해서 계획된 비중만큼 채우면 좀 더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850포인트에서도 더 밀릴 경우, 여기에서도 더 이렇게 밀릴 경우,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예상을 이 850포인트 이 언저리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까지도 밀릴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두어야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과 계좌 관리가 매매 기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칙과 확률이 있는 매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되 비중 관리와 계좌 관리를 잘 해야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